우리 암 환자분들이 영양 상담을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우리 암 환자들이 하는 이제 조리 방식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안녕하십니까. 나으라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요즘에도 우리 환자 여러분 열심히 관리하고 계시죠. 날이 추워지면 여러분들 건강에 오히려 면역 같은 게 더 떨어지고 관리하기가 많이 더 힘들어져요. 운동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환자분의 암 생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암 환자들이 하는 이제 조리 방식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기름 같은 것을 들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삶거나 찌거나 이런 부분들로 조리를 하는 게 그 트랜스 지방을 만들지 않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가능한 한 굽거나 어떤 튀기거나 전 같은 이런 부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조리를 할 때 양념류를 어떤 너무 짜게 한다든지 또 너무 달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피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조리를 할 때 이제 재료를 쓰는 경우에 있어서 가능한 한 에너지, 칼로리 부분을 좀 맞추고, 칼로리가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칼로리가 많은 부분들은 이제 탄수화물 계통이 이제 제일 문제겠죠. 탄수화물을 양을 줄이고, 근데 우리가 이 점에서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탄수화물을 어떤 것을 우리가, 탄수화물은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이고, 과일을 먹으면 과즙도 탄수화물이고, 밥을 먹으면 뭐 쌀밥이든지 현미든지 다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럼 어떤 탄수화물은 많이 먹고 어떤 탄수화물은 많이 먹으면 안 되느냐? 복합 탄수화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탄수화물이 단당류가 있고 이당류가 있고 다당류가 있어요. 단당류가 문제거든요. 단당류가 보통 이제 포도당, 과당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설탕은 이당류예요. 근데 이제 그 외에는 다당류가 많거든요. 우리가 다당류가 많은 것은 우리가 이제 칼로리 부분보다는 어떤 식이섬유 쪽에 가까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주의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특히 이제 포도당, 단당류, 이당류가 많은 이런 탄수화물을 줄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상당히 혼동에 빠질 거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식이섬유는 다당류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이제 먹어야 되고, 그래서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이 중요합니다. 되게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쌀밥은 포도당이 많죠. 그런데 현미, 그 다음에 통곡류, 그러니까는 가공을 많이 안 한 그 곡류 이런 부분들, 뭐 퀴노아라든지 뭐 흑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 안에 탄수화물도 있겠지만 겉에 식이섬유도 많이 가지고 있고 비타민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네랄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을 재료로 쓰는 경우.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도, 단백질을 우리가 이제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식물성이고 하나는 동물성이 있어요. 근데 동물성은 가능한 한 우리가 동물을 우리가 식용으로 할 경우에 사육하는 방법이라든지 양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요즘에는 좀 문제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물에는 칼로리만 있지 실제적으로 우리 영양소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부분은 가능한 한 식물성으로 좋죠. 그렇게 되면 식물 안에 단백질도 있으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보완해 줄 수 있는 미네랄, 비타민, 식이섬유가 다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산, 특히 뭐 오메가3, 그 다음에 오메가9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 재료들을 쓰는 방법이 좋겠고, 또 조리하는 가운데 식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을 가능한 쓰지 않는 게 좋고, 금속이나 도자기 계통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는 게 좋고, 또 조리하는 환경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리하는 환경은 환기가 잘 되고, 특히 우리 주방에서 매연 같은 게 굽거나 했을 때 나오는 매연이 암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환기를 잘해서 원인 제공이 되지 않도록 이래 하는 부분들. 우리가 조리하는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방법부터, 그 다음에 첨가물을 어떤 것을 넣을까, 특히 조미료 같은 것도 조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영양소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또 조리를 하는 환경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조리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영양 상담을 잘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영양 상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환자분들이 중요시하게 생각을 안 해요. 단지 뭐냐면 책이라는 이런 데 보고서 뭐가 좋은가, 어떤 파이토케미칼이 좋은가, 주로 이제 이런 것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암 환자분들이 영양 상담을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사람한테 상담을 받을 것인가, 암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 선택을 하고 나면 내가 영양 상담을 할 때 내 목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암을 재발이나 전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음식을 나한테 맞는 음식을 잘 먹게 할 건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영양 상담에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목표를 잘 좀 설정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뭐 영양사 만나고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갖고 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끝나고 나면 이 상담사한테서 이 상담사가 어떤 방향으로 영양 상담을 하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나서 너무 극단적인 방향으로 어떤 영양 상담을 하는 이런 경우라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극단적이라는 것은 되게 뭐 한 탄수화물을 갖다가 아예 줄인다든지, 아니면 의외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 되지 않는 이런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 그런 거를 가미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 상담사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나하고 맞는가. 우리 상담사가 영양 상담을 해줄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라든지,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또 생각하는 방향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잘못된 것이 뭐 상담사의 말을 맞춰야 되지만, 상담사가 나하고 또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내 의견을 제시를 잘 해야 되는 부분. 또 이런 상담을 했을 경우에 어떤 영양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내가 암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암에 대한 상담을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암뿐이 아니고 일반적인 질환에서는 그 질환에 맞춰 가지고서 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지속적인. 그래서 잠깐 하다가 끝내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식단을 해서 고쳐 나가는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피드백을 줘야 돼요. 당신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조금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당신은 요 점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음식은 당신이 싫어하는데 이런 거는 암에 좋으니까 싫지만은 좀 잘 먹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죠. 그건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보자면 상담사하고 나하고 코어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잘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